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번째 시간이고 저는 이제 자료구조 지나서 운영체제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죠. 근데 오늘 정말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찍은 걸 봤더니만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해갖고 오늘은 카메라만 보고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잘 암기를 못해서 계속 아마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운영체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시험 문제 안 낼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 시험 문제 안 낼 테니까 여러분들은 1학년 특권으로 그냥 개념만, 그리고 그 개념에 따른 원리 정도만 이해하도록 하고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50분이 분명히 이번에도 넘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힘들겠지만 한번 개념만, 도대체 뭔 소리야? 도대체 저게 뭔 그림이라는 거야? 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그리고 나중에 책을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운영체제라는 것. 운영체제, 운영체제야, 뭐, OS야 라는 건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 그게 뭐냐? 가장 가까운 예로 안드로이드. 만약에 iOS, 아이폰에 들어가는 OS겠죠. 그 다음에 맥 OS가 또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리눅스라든지 윈도우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운영체제의 모습인 거죠. 이름인 거죠. 그래서 그 운영체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작동되고 CPU가 어떻게 작동되고 혹은 뭐 메모리 램이라는 거 있죠. SSD나 메모리 같은 거, DDR 같은 거,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여유 있게 동영상 보고 친구랑 채팅하고 게임하고 뭐 사진 찍고 SNS에다 올리고 그런 작업을 해요. 그렇지만 그 밑바탕에 보면 친구랑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든지 와이파이라든지 LTE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붙어 있는 카메라를 접근해서 사용한다든지, 뭐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모뎀, 요즘은 이제 그 LTE에서 다 보이스 데이터까지 같이 넘어가겠지만 LTE 어댑터를 사용한다든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하고 있지만 몰라도 되는 부분의 역할을 바로 운영체제가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컴퓨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요. 응용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있으면,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하드웨어가 있어요. 얘는 이것과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간극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좀 더 편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접근하는 함수만 넣어주면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운영체제가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브레이크, 액셀레이터, 깜빡이, 뭐 핸들, 그거의 작동법만 알면 그 외에는
근데 두 번째 들어온 애들 보니까 요만큼씩 남는 거예요. 요만한 애 들어왔고 얘가 C-1, 얘가 가-1, 얘가 A-1인 거예요. 아, 이게 스몰 a였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만큼 남고 요만큼 남고 이만큼이 남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네. 얘네 합치자. 즉 붙어 있는 애들끼리 합친 거예요. 붙어 있는 애들끼리 합쳐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여기가 빈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붙어 있는 애들끼리 합치는 걸 통합이에요. 인접된 공백을 합쳐서 더 큰 하나의 공백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통합이고요. 집약은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의 커다란, 얘는 작은 통합이라고 하면 얘는 통폐합인 거죠. 다 합쳐서 왕창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과 이게 지금 두 쪽이 남고요. 여기도 두 쪽이 남았는데 얘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큰 것들을 여기로 모아두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때요? 데이터의 이동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이게 이쪽으로 가고 그런 데이터의 이동이 많을 테고 얘는 데이터의 이동이 적겠지만 작은 여러 개가 생기고 얘는 큰 하나가 생기겠죠. 뭐 어쨌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동적 분할에서는 그건 단편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이런 두 개의 기법을 제안을 한 거고, 하지만 결국 가서는 동적 분할이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많이,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게 이 동적 분할을 보통 사용을 해요. 그 PC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가상기억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상기억 장치는 제가 개념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거 시험에 안 낼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안 낼 거예요. 교재에도 있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운영체제 시간에 확실하게 이해하세요. 저는 시험에 안 낼 거고요. 출석 수업 범위 아니니까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저한테 질문하거나 출석 수업 가서 질문하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상기억 장치는 뭐냐면 주기억 장치보다 더 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메인 메모리가 여기 있고 프로그램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쪼개서 여기에다가 적재를 하게 되죠. 순서대로 적재를 하든 점프를 해서 적재하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실행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해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데이터나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은 뭐라고 했죠? 바로 메인 메모리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메인 메모리에 다 올라와 있으면 여기에서 뭐 데이터 실행을 시키다가 야, 여기 있는 데이터 좀 가져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소값으로 바로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메인 메모리에 있으니까 확정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이거는 주기억 장치죠. 여기는 뭐예요? 하드디스크 혹은 보조기억 장치예요. 얘네들은 주소 체계가 달라요.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쓰는 001, 002와 여기 있는 001은 완전히 다른 주소 체계예요. 그래서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가상기억 장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주기억 장치에서 이용 가능한 영역보다 큰 프로그램은 작은 단위로 쪼개서 실행시키기 위해서 보조기억 장치의 주소를 갖고 있다고 했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더 큰 애들은 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짜개져 있어요. 쪼개져 있는데 그때의 주소는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의 주소라는 거예요. 그거를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에서 바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는 묻지 마세요. 왜냐고는 게시판에 올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단지 주기억 장치에서는 보조기억 장치에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쪼개서 실행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필요로 할 때도 있고 얘를 필요로 할 때도 있는데 그때 보조기억 장치의 주소를 주기억 장치의 주소하고 연결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때 바로 이 가상기억 장치 관리 기법이라는 게 필요로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보조기억 장치의 주소를 주기억 장소의 주소로 변환해서 이 프로그래밍은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에요. 즉 주기억 장치에 적재된 애예요. 주기억에 적재된 애한테 제공해 줘야 돼요.
그것을 바로 가상기억장치 관리 기법이라고 하고, 이거를 해놓으면 아무리 큰 데이터나 아무리 큰 프로그램도 실행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조금 느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가상기억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 즉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것, 주기억장치에 적재된 애들에서 참조되는 주소, 이 주소가 이 실제 주소, 주기억장치에서 사용하는 주소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 주소가 바로 하드디스크에 있는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주소와 주기억장치에 있는 주소가 연결이 돼야 돼요. 물론 하드디스크에 있는 주소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페이지 넘버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그건 여기서 말 안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운영체제 때 배우는데, 야, 가상기억장치에서는 가상 주소하고 실제 메인 메모리에 있는 주소하고 연결시켜주는 애야 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때 이 주소 변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이 주소 변환 절차는 가상 메모리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그 가상 메모리조차도 어떻게 주소를 매길 것인가를 방법을 찾아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페이징 기법이고요. 하나가 세그멘테이션 기법이에요. 페이징 기법이라는 것은 똑같은 크기로 잘라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프로그램을 똑같이 잘라요. 얘가 뭐 어디서 잘리는지 상관없어. 이 부분이 입력 부분이고, 이 부분이 처리 부분이고, 요 부분이 출력 부분이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항상 자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요 부분은 같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입력을 한번 쭉 받아야 되니까. 자, 처리 부분도 처리 막 해야 되니까 요 부분도 같이 사용될 거예요. 요 부분도 출력이니까 띡띡 주르륵 출력이 돼야 되니까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야, 이렇게 똑바로 자르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논리적인 단위로 자르는 게 어쩌면 좋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세그멘테이션 기법이죠. 그래서 보시면 논리적 개념에 의해서 서로 다른 크기의 블럭, 한 덩어리 이렇게 크기가 다르게 자른 것을 세그먼테이션. 자, 이렇게 동일하게 자르는 것을 페이지라고 해요. 주기억장치도 아니구나. 페이지. 여기 빨간, 여기 페이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페이지고요. 동일한 크기의 블럭. 자,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아까 제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메인 메모리보다 크죠. 그랬을 때 얘를 잘라서 관리하는 게 동일 크기라면 페이지. 논리적 페이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페이지라고 쓴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느 한 덩어리씩, 즉 개념적으로 아마도 계속 같이 갈 것이야. 사실은 이 개념적이고 난리고 간에 지랄이고 간에 하여튼 그 모듈이라고 해요. 프로그래밍 작업할 때 우리가 모듈별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별로 자른 거예요. 요거는 입력 함수, 얘는 출력 함수, 얘는 처리 함수. 그럼 요거대로 자르자라는 게 세그먼테이션. 제가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갖고서 하드디스크에다가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잘라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이 세그먼테이션 넘버, 페이지 넘버 갖고 메인 메모리에다가 올리면서 얘가 어떤 주소로 접근이 돼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가상기억장치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면, 근데 깊게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뭐야, 페이지 기법이 뭐야 정도만 이해하세요. 그러고 나면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이건 쉬우니까. 그리고 뭐라도 하나 알고 가면 여러분들 운영체제 시간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낼 거예요. 안 낼 수도 있지만 이거 시험에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가상학 기법에서 페이징 기법, 세그먼트 기법이 뭔지 정도만 알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르셔도 돼요. 자, 이제 적재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상기억장치 관리에서 페이지나 세그먼트는 어디 있어요? 보조기억장치에 있죠. 동일하게 자르든 논리적인 크기로 서로 다른 크기의 블럭으로 자르던 페이지나 세그먼트는 보조기억장치에 들어가 있어요. 보조기억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가지고 오는 것을 적재한다라고 해요. 적재한다고 해요. 로딩이라고 해요. 로딩이에요. 부트로더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운영체제를 제가 가르쳤으면 설명드릴 텐데 이건 안 하고 하여튼 영어로 로딩이고요. 자, 그때 이제 페이지를 갖고 오는 기법 중에 하나가 요구 페이지 기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보니까 프로그램 돌아가는 꼬라지가 야, 요거 필요할 것 같아. 미리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해서 갖고 오는 거죠. 아니, 참 잘못했어요. 요거부터 하는 거예요. 예상 페이지 기법이라는 건 필요할 것 같아.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가만히 보니까 꼬라지가 요 페이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미리 갖다 놓는 거고, 요구는 프로그램이 실행하다. 야, 나 여기 데이터가 필요해. 그러면 그때서야 하드디스크에서 가져다가 찾아서 적재하는 거죠. 필요한 페이지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만 주기억 장치로 페이지를 적재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배치는 이제 어디에다 넣을까? 그런데 웃긴 건 페이지는 언제나 같은 거니까 아무 때나 넣어도 돼요. 그런데 세그먼트는 크기가 막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게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면 제일 맞는 애, 꽉 끼는 옷을 아주 잘 맞는 옷을 주는 것이 바로 최적 기법이에요. 그리고 그냥 슬렁슬렁 보다가 얘 뭐 작지 않네? 그러면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즉 최초 적합 기법은 세그멘트를 보조 디스크에서 가져와서 메모리에다 딱 로딩, 적재를 할 때 주기억 장치에 존재하는 여러 세그먼트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크기가 막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을까. 그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적당한 거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이만큼이 낭비가 되겠죠. 반면에 최적 기법은 야, 얘 너무 큰데? 일단 킵해 넣어. 얘 잘 모르겠어. 두 번째니까 얘는 버리고 디스카드하고 얘는 또 킵해. 얘가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딱 맞아. 즉 요만큼만 들어가는 거예요. 요만큼만 낭비가 되죠. 그래서 제일 적합한 것, 주기억 장치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세그먼트 중에서 가장 비슷한 크기에만 하는 거. 얘는 대충 맞으면 처음 나타난 세그먼트에다가 보조기억 장치에서 가져온 세그먼트를 넣는 것. 단 이 배치 기법은 페이지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같으니까 여기다 넣나 상관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교체 기법은 이제 프로그램이 막 실행되는데 보니까 내가 2번 페이지가 필요해요. 야, 나 2번 페이지 필요해 라고 말을 하면 누가 일을 해요? 운영체제가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가죠. 그래갖고 가져다가 넣으려고 보는데 꽉 차 있는 거예요. 메인 메모리가 주기억 장치가 가득 차. 그럼 너 나가 할 때 너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무작위 교체는 그냥 아무나 되는 대로 너 나가 그거고, FIFO는 first in이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애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그 페이지 디스카드하고 새로운 거를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에다가 적재하는 것, 그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상기억 장치에 대한 내용들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오버가 돼서 너무 뺐는데, 자, 최초 기법하고 최적 기법을 비교해 보면 최초 적합 기법은 제일 빨리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냥 대충 봐갖고 맞는 애에다 그냥 빵 넣어버리니까. 그런데 너무나 낭비가 심해요. 이런 낭비가 커지죠. 반면에 최적 적합 기법은 낭비는 줄일 수 있는데 자기가 들어갈 세그멘트를 찾는데 되게 오래 걸리죠. 10개의 세그먼트면 10개를 다 비교를 해서 제일 꽉 끼는 애를 찾아야 되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를 개발한다면 이런 기법을 쓸 거야 라고 결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운영체제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되는데 이 프로세스 CPU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여러분들 쉽고 CPU는 쉽지만 굉장히 미묘하게 우리는 그쪽까지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해하기는 여러분들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운영체제 두 번째 시간 할 거고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를 배우는 까닭에 대해서 너무 급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운영체제를 배우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여러분들이 운영체제의 개발자가 됐을 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운영체제가 발전해 왔고 운영체제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큰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운영체제도 하나의 소프트웨어랍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복잡해요. 혼자 작업할 수 없는 굉장히 커다란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너무나 다각도로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게 시스템 프로그래밍 과목인데 우리는 이제 그쪽은 배우지 않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수업 말고 학년이 올라가서 운영체제를 배웠을 때 운영체제는 이런 것들이고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나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나 데스크탑에서 이러한 그 방법, 이러한 기법들이 반영이 돼서 소프트웨어를 누군가가 개발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1학년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학년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운영체제를 배울 텐데요. 그때는 오늘 배웠던 내용들보다 더 중요하지만 쉬운 내용일 거예요. 오늘 배웠던 가상기억장치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시험 볼 때 다시 한번 생각해서 어려우면 공부하지 마세요. 너무나 어려우니까.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